안녕하세요, 도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서지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오늘은 아이들에게 독서지도가 왜 필요할까요? 독서지도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독서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독서지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독서지도가 필요한 이유요. 체계적인 독서 기술이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집에서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편독을 하거나 정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게 되고 또 대충 읽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앞에 목차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작가의 말이나 뒤에 해설 등이 있으면 그런 것도 빼놓지 말고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집에서 혼자 많은 책을 읽어도 독서 효과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꼽아본 거는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글쓰기도 연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타고난 사람도요, 누군가 옆에서 다듬어 주거나 건드려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게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글을 다 잘 쓰시나요? 혹시 저 글 잘 쓴다 라고 하시는 분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글쓰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글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잘 쓰는 어른이 되겠죠.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도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똑같이 수업을 해도 잘 쓰는 아이가 있고 조금 못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글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죠. 제가 뽑아본 세 번째 이유,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만 읽을 확률이 정말 많죠. 그러나 독서 수업을 하면 문학과 비문학 도서를 골고루 읽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만 해도 어디야, 좋아하는 책만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음식은 왜 골고루 먹어야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는 것은 왜 편독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만 해도요, 예전에는 비문학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로 문학책만 읽었어요. 근데 제가 명세기 독서지도사로 일하면서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문학 책을 읽다 보니까 비문학에서 얻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문학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호불호가 갈리기 전에,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아니면 자기 성향이나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기 전에 미리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독서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책 선정을 고민하지 않아도 양질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상담을 오실 때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안 되니까 독서 수업을 한번 좀 받아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쁘신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책을 일일이 골라주는 게 참 쉽지는 않죠.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게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빌려 읽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골라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읽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걸 또 믿지 못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얘가 제대로 골라 읽을까? 이 고른 책이 얘한테 맞는 책인가? 얘가 읽어도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양질의 책을 고민 없이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꼽아본 것은요,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되는데,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 데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약속을 하고 계획을 짜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런 해가지고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엄마가 용돈을 주거나 뭘 할게. 그리고 이 포인트를 모으면 어떻게 할게.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녀와 계획을 짜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얼마나 바빠요. 서로 바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가 서서히 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표 독서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참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서 지도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몇 가지를 좀 꼽아 봤거든요.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몇 가지 꼽아 봤어요. 무엇이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정말 굳은 마음을 먹고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은 조력자 역할만 해주셔도 아주 좋죠. 저희 독서 수업이라는 게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독서 수업에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전반적인 걸 다 선생님한테 맡겨놓으시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왜냐면 주 1회인데 선생님이 그 주 1회를 가지고 많은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책을 읽는다거나 읽지 않는지, 아이가 책을 잘 읽어가는지 이런 거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수업을 와서는 그 외에는 선생님인 제가 또 감당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 왔는지, 또 이 책에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짚어가면서 나머지 독후 활동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이 또 저의 몫인 거죠. 부모님께서 만약에 잘 하실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독서 수업을 맡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좋은 독서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 가면 읽으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책과 가까이 사는 그런 성인이 되지 않겠어요? 책을 읽는 이유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성적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책 읽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도움은 많이 되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100% 그게 맞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할까요?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독서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